게다가 허기를 참다가 먹어 허겁지겁 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답니다. 네, 막 배고프다가 이렇게 먹으면 행복하죠. 문제는 삼겹살의 포화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박영금 씨의 식습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리기 아깝다며 탄 음식까지 먹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 통증까지 시작됐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혈압에 부정맥으로 이제 심장이 잘 이렇게 펌프질을 못하니까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쪽 다리나 팔 쪽 이쪽 먼 데는 좀 저리고 붓고 체력이 다 바닥난 사람처럼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장 뛰는 소리를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부정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느껴요. 그게 쿡쿡쿡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뛰는 게 느껴져요. 42살 젊은 나이에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찾아왔다는 박영금 씨. 7년 전에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까지 발병했다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고 없이 찾아온 심혈관 질환보다 더 큰 걱정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저희 오빠도 그 혈압이 높아가지고 뇌졸중식으로 쓰러져가지고 오빠를 보니까 아우 나도 그 가족력 때문에 저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족력 때문에 뇌혈관 질환까지 걱정해야 하는 박영금 씨. 하지만 이런 걱정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 농장일이 바쁘다 보니 때를 놓치는 날이 많다는데요. 그럴수록 반찬은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심장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 부추를 바로 뜯어다가 이렇게 겉절이식으로 해서 먹고 있죠. 부추 겉절이까지는 좋았는데 같이 상에 오른 것이 아하 삼겹살이군요. 식단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고기를 좋아하고 농장 일을 하다 보면 힘쓰는 일도 많고 하니까 또 그렇게 고기를 좀 먹고 있어요. 박영금 씨의 식습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리기 아깝다며 탄 음식까지 먹는 것입니다. 아니 왜 탄 걸 왜 먹어? 아깝잖아. 몸에도 안 좋은데.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괜찮아. 뭐 이런 게 난 더 맛있어. 아니 아끼는 게지 이게 그게 뭘 아끼는 거야? 몸이 건강해야지 아끼는 거지. 먹지 말어. 이거 하나만 먹게. 맛있네. 하나만 하면서 젓가락질은 계속되고 혈관에 지방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말로만 걱정하고 정작 건강을 돌보지 않는 아내가 영 못마땅합니다.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그래 봐요.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일을 덜 해도 된다 싶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더 크죠. 밥 먹으시니 약 먹어야지. 아내의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직접 약을 챙겨주는 살가운 남편입니다. 제가 부정맥이 있고 심장이 안 좋아서 심정약이고 고혈압약이고 고지혈증 약이랑 같이 있고요. 이렇게 16년째 약을 먹고 있지만 가족력에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여전히 혈관 건강이 걱정입니다. 그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니까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그런 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김영심 씨.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혈관 고민도 함께 시작됐다는데요.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걱정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주는데 어제만 해도 120 나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123이나 나왔네요. 지난 몇 주간 120 이하로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도 거르고 자전거를 끌고 나왔는데요. 다소 높은 수치의 혈당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지 쉬지 않고 페달을 밟습니다.
집에서 여기 와서 하면은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리는데요. 1시간씩은 자전거 타면서 보통 한 2~3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50대 초반부터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김영심 씨.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 있답니다. 당뇨 때문에 갈증이 심해가지고요. 운동하면서 물을 여기도 넣고 다니고 여기도 있고 이 정도는 먹어요. 그 전까지는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높아지면서 갈증이 심해졌답니다. 잦은 갈증과 함께 단뇨 증상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높은 혈당으로 인한 잦은 화장실 출입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한 30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이 자주 외롭네요. 1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관리했다는데 왜 당뇨병이 찾아온 걸까요? 당뇨가 우리 가족력이 있어요. 엄마도 당뇨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언니도 당뇨가 심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더라고요, 배에다가. 그래서 나 언니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운동 열심히 하면 언니보다처럼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당뇨도 오더라고요. 가족력 때문에 조심한다고 했지만 갱년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혈당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가족력은 당뇨병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요. 부모가 당뇨병일 경우 자녀의 당뇨병 유전율은 최고 30%까지 높아집니다. 여성은 여기에 더해 갱년기도 위험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갱년기가 시작되는 50대부터 당뇨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여성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호르몬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서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하는데요. 갱년기에 접어드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작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 체내 지방까지 점차 쌓이게 되면서 건강했던 여성분들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 미리미리 혈관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갱년기 때문에 여름이 더 힘들다는 김영심 씨. 더워서 숨었네. 갱년기가 있어 그런지 속에서 이렇게 열이 올라와요. 땀은 안 나는데 열이 나면서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띵하면서 약간 좀 빠개진다랄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봄 건강검진에서 혈관 건강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당뇨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있다 하니까 가족력도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하루 2끼만 먹는 게 습관인데 오늘은 아침도 굶었으니 저녁을 좀 일찍 차려야겠습니다. 워낙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 인스턴트 식품 하나 없이 대부분 손수 만든 반찬들인데요. 외식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혈당 관리를 하면서부터는 늘 이렇게 집밥을 차린답니다. 이모, 혈당 체크하셔야죠. 더 철저한 혈당 관리를 위해 저녁 식사 전에도 혈당을 확인한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아침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모, 그럼 134면 되게 높은 수치 아니에요? 높은 수치야. 큰일 났다 이모. 운동까지 했는데 아침보다 높게 나온 혈당 수치가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종일 먹은 거라곤 물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선뜻 숟가락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굶을 순 없으니 고민 끝에 식사를 시작하는데 한 숟가락 뜨고 보니 혈당 걱정은 사라지고 입맛이 돌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 조절하는 게 그게 특히 밥 조절하는 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밥 한 공기를 싹 비웠습니다.
고혈압,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이 고민이라는 박영금 씨. 가족력에 갱년기가 겹치면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라는 김영심 씨. 과연 두 사람의 현재 건강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보다 정확하게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체질량 지수를 비롯해 혈액 검사, 경동맥 두께 등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50대인 박영금 씨. 혈압도 오늘 측정하실 때 162에 88로 상당히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당 검사에서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는 당화혈색소가 6.0%가 나오셨어요. 수축기 혈압이 162면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포화 지방산은 좀 줄이셔야 되고 드시는 것들을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지방질을 좀 드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심장 뇌혈관 질환이 발생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박영금 씨는 기준을 훌쩍 넘긴 체지방률, 혈압뿐만 아니라 공복 혈당도 높게 나와 당장 혈당 관리도 필요합니다. 가족력 때문에 관리를 했는데도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김영심 씨. 오늘 결과가 그 BMI, 비만도가 22.5로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정상으로 나오셔서 그건 다행인데 다만 체지방률이 36.0%. 그러면 얼마나 나빠요? 체지방률이 높으면은 지방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이 유발되고 이 유발된 염증 유발 물질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김영심님은 그 수축기 혈압이 135나 나왔어요. 혈관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그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력,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본인의 혈압이 높고 당이 좀 높은 거,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남들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심 씨의 경우 비만도는 정상 수준이지만 체지방률, 혈압, 그리고 공복 혈당이 모두 높게 나왔는데요. 굶기와 폭식을 반복하며 혈관 관리가 힘들었던 김영심 씨는 규칙적으로 식생활을 바꾸는 중입니다. 반찬이고 밥이고 한꺼번에 많이 갖다 놓고 먹으니까 자꾸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밥도 양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한 번에 몰아서 먹던 음식을 세 끼에 나눠 먹으면서 고함량 RTG 오메가3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한 2주간의 도전. 과연 두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체지방률과 혈압이 높았고 공복 혈당까지 걱정스러웠던 50대 박영금 씨. 과연 노력한 만큼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 보니까 결과가 아주 좋아요. 체지방률이 42.3에서 37.5로 무려 4.8%나 줄으셨어요. 혈액 검사를 보니까 대부분 수치도 많이 개선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니까 2주 동안 하셨던 듯이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 그래야지만 심장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당뇨 전 단계도 더 진행 안 되게 할 수 있고 혈압도 좀 높으셨잖아요. 수축기 혈압이 그것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입니다. 네. 네. 박영금 씨의 경우 단 2주 만에 허리둘레가 6cm나 줄었고 체지방이 3kg 가까이 빠지면서 체지방률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혈압도 많이 개선됐는데요. 실제로 오메가3가 체중 감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8주 만에 체중, 체지방, 허리둘레가 모두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또 다른 연구에선 오메가3 수치가 높을수록 장내 유익균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비만, 장질환 등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오메가3의 장 흡수율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장용성 RTG 오메가3의 경우 위에서 10% 정도만 녹았고 8시간 이후 약 80% 정도가 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장용성 RTG 오메가3의 장 흡수율이 높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용성 RTG 오메가3는 어유 섭취에 따른 부작용의 감소와 더불어서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율이 증가했고, 또 장용성 캡슐은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장에서 용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걱정인 김영심 씨.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식단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썼다는데요. 도움이 좀 됐을까요? 잘 지내셨어요? 2주 동안에? 지냈어요. 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짠 음식, 짠 음식을 또 내가 좋아하거든요. 아, 그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오메가3도 먹고. 네, 그래요. 2주 만에 결과가 수치들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우리 김영심님은 그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갱년기도 지났고, 우리 심지어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근육량이 저번에는 22.5였는데 22.8로 많이 좋아졌고, 체지방량은 36%에서 35%로 오히려 줄었어요. 운동, 식단 관리, 고함량 RTG 오메가3 섭취 등 노력한 결과 중성지방, 혈압은 물론 가장 걱정했던 공복 혈당도 개선되면서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 역시 개선됐는데요. 실제로 고함량의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은 물론 재발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잖아요.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인 또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중국어 온라인 강사 노춘혜 씨인데요. 제가 화상교육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시 넘어 일이 끝나면 보통 엄청 배고프잖아요. 허기가 지서. 예, 그래서 또 야식을 먹는 편이에요. 다 끝났다.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네. 배고픔에 한 걸음에 부엌으로 달려가는 노춘혜 씨. 바로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간단하면서 고된 노동 후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릴 수 있는 라면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자주 챙겨 먹게 됐다는 준혜 씨. 게다가 허기를 참다가 먹어 허겁지겁 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답니다. 네, 막 배고프다가 이렇게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또 좀 많이 먹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좀 죄책감도 들고요. 식사 후 춘혜 씨가 3년째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혈압 약 복용인데요. 48세의 젊은 나이에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춘혜 씨. 바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몸에 이상을 느꼈던 건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머리 아파. 그 머리가 막 어지럽고 구토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런 병에 걸릴 것 같지 않았죠. 40대에 벌써 고혈압이 되었으니까 아주 속상하죠. 남들은 60, 70이 돼야 드시는 고혈압 약을 벌써 먹어야 하니까 속상하고 저 앞날이 좀 캄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했던 춘혜 씨. 둘째 출산 후 체중이 불어나면서부터 혈관 건강까지 망가지게 된 건데요. 체중 감량과 혈관 건강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보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오래가진 못했고 결국 아픈 곳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먼지 낀 거 봐. 아이고. 이전에는 했는데 요즘엔 또 일도 하고 가사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또 안 하게 되네요. 몸무게가 더 늘고요. 이 관절도 아프고 발목도 어떤 데는 막 발목이 붓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잠깐 청소하는 사이 머리야. 혈압 좀 재봐야 되겠다.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갑작스러운 두통에 혈압을 확인하는 춘혜 씨. 결과는 150일에 100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아.
혈압이 높으면 고지혈이나 당뇨가 동반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실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의 수는 10년 새 4배가 증가하며 이른바 국민질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 쓰리고는 혈관에 있는 큰 부담을 주는 거죠. 내 몸에 있는 혈관에. 이런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고속도로를 타도록 가는 큰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또 불행하게도 하나씩 오면 좋은데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 발병률이 2배가 높고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2배가 높고 고지혈증 환자도 고혈압 발생률이 2배가 높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생기면 다른 질환을 또 유발하게 돼요. 결국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시너지를 나쁜 시너지를 보이게 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성 질환이죠. 급격한 체중 증가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영미 씨. 머리 아파. 망가진 혈관 건강 때문에 40대 중반부터 혈관약을 챙겨야 하는 춘혜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기본적인 체성분 검사와 함께 혈압,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동맥경화도를 알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복부 초음파도 진행해봤는데요. 저쪽은 0.8이었거든요. 네. 이쪽은 2.1이니까 네. 저쪽보다 3배 가까이 두꺼워요. 혈관에 때가 껴있는 건데 이게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면 이런 게 많아요. 네. 이게 자꾸 좁아지면은 우리 뭐가 되냐면 혈관이 막히니까 네. 그 동맥 죽상경화장기라 혈관이 좁아지거든. 네. 그럼 그게 막혀버리면 뇌경색 오는 네. 거예요. 심장에서 오면 심장마비 오고. 네. 영미 씨의 경동맥은 평균보다 좁아진 상태.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알 수 있는 적혈구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다 떨어진 게 좋은데 아주 그렇지 않은 거는 살쪄서 그래. 살이 찌면 피 속이 피가 좀 끈끈해지거든. 그냥 걷기만. 크게 빨리 걷는 거. 근데 쉬면 안 돼. 10분 걷다가 숨 차다고 쉬지 말고 천천히 걷다 빨리 걷다 천천히 떠야지 멈추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 살이 안 빠집니다. 정상적인 적혈구와는 달리 뭉쳐있는 연전 현상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았고 중성지방 수치는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고혈압 때문에 힘들어했던 춘혜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가 조금 안 좋네요. 양쪽이 낮겠네. 0.7 이하가 정상인데 1.5니까 2배 정도. 경동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 춘혜 씨의 생혈액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붙어 있는 거 보이죠?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내가 치어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0개. 이런 게 여기에서 막히면 어떻게? 뇌졸중 오는 거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벽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죽상경화증 오는 거고 그런 게 심장에서 좁아지면 심장마비하는 거지. 좁아져가지고. 그냥 봐도 알겠죠? 본인이 그냥 봐도 그냥 쭉 표가 나는 거니까. 한눈에 봐도 끈끈하게 뭉쳐있는 적혈구 모양.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보이고요.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동맥경화도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노출대검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지방이 한 10kg 정도 빼 정도로 비만이 있고요. 내장지방, 지방간, 그다음에 피하 지방도 많았고 그 경동맥 검사를 했더니 경동맥에 그 죽상경화증이 뭐 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벌써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영미 씨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지방 빼야 될 게 거의 20kg 정도 빼야지 되고 또한 피하 지방, 내장 지방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혈전 현상도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그 노춘혜 씨보다는 좀 더 위험한 경우고 경동맥 검사에서도 역시 죽상경화증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였는데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 중성지방 수치가 우리가 보통 130 이하가 정상인데 이거는 무려 4배가 높아서 438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방치하게 되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관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고지혈증은 물론 치매, 뇌출혈, 심근경색, 췌장염이 유발될 수 있고요.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 시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오게 된다면 심내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의 혈관 건강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놀랬고요.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부터 좀 바꿔서 한번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죠. 심각하네요, 지금. 아까 그 혈전이
막 다 엉켜 있는 거 보고도 좀 놀랐어요. 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예, 나름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관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건강 개선을 위해 주목해야 할 건 바로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온몸에 실어나르는 운반체가 바로 LDL입니다. 그런데 이 LDL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되는데요. 이 쌓인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것이 바로 HDL입니다. 그렇다면 2주간의 도전을 시작한 두 사람 중 노춘혜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에 나섰는데요. 자, 운동 좀 해야겠다. 엄마 여기서 좀 기다려. 춘혜 씨는 매일 수업이 없는 시간엔 집 앞 공원에 나와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식단도 지금 관리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쪽으로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운동도 지금 날마다 꼭꼭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전과 비교하면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또 변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간단하게 차려 먹을 수 있던 라면과는 멀어지고 혈관에 좋은 두부와 채소로 건강한 한 끼를 챙겨 먹는다네요. 아, 맛있겠다. 먹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허겁지겁이 아닌 천천히 꼭꼭 씹긴데요. 지금은 한 끼를 먹더라도 혈관 건강을 챙기려고 이런 식단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먹으니까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 개선을 위해 춘혜 씨가 잊지 않고 챙겨 먹는 게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요. 폴리코사놀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혈압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머리가 아픈 게 좀 덜하더라고요. 2주간 많은 것이 달라진 노춘혜 씨. 혈압도 개선됐을까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춘혜 씨에게 생긴 또 다른 습관. 뭘 하시나요? 혈압 일기를 적고 있어요. 제가 혈압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날마다 이 혈압을 체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건강해진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또 다른 도전자를 만나봤습니다. 10분도 채 걷지 못했던 영미 씨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치기 운동이에요. 이게 뇌 혈액순환에 좋다 그래갖고요. 간단해 보여도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박수 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자극을 주니까 이게 훨씬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혈관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도 하루 20분씩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자극적인 반찬만 챙겨 먹었던 영미 씨가 식습관을 바꾼 건데요. 2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식탁이죠. 건강해 보입니다.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양배추와 제철 나물들로 매 끼를 챙긴다고 하는데요. 혈관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갖고요.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식단을 야채 종류 좀 싱겁게 그렇게 먹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영미 씨도 식사 후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폴리코사놀입니다. 폴리코사놀이에요. 제가 혈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근데 폴리코사놀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에 제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게 2주간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혈압, 중성지방에 적신호가 켜진 영미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때도 동맥이 왼쪽은 괜찮았고요. 네. 오른쪽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반대로 돌려보세요. 조금 줄었네요. 한 0.1 정도.
2.1이었는데 2.0이니까 약간 줄었네. 근데 이거는 오래 걸려요. 네. 혈관 안에 있는 거는. 피하 지방이 이것도 많이 줄었네 이거. 피하 지방 1.6mm 감소했습니다. 살이 빠진 저게 줄면 좋은 거예요. 1cm였던 내장 지방이 0.8cm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살도 좀 빠지셨고 허리들도 줄었고 꾸준히 안 하면 효과 없어요 이거는. 아직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70% 좋아졌네. 그때 생각나시죠? 많이 뭉쳐있던 거. 네.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은? 네. 그때는 안 움직였는데 이게 조금씩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2주 전만 해도 끈끈하게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각각 떨어지며 움직임도 활발해진 모습. 또한 중성지방과 수치는 199mg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며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고혈압 때문에 두통에 시달렸던 춘혜 씨. 조금 줄었네요. 0.8로 1.0이었는데 이쪽 오른쪽이 조금 더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좋아졌네. 또 1.5였는데 1.1까지 줄었네요. 동맥경화도 0.4mm 감소했습니다. 피하 지방이 그때 2cm 정도 됐었거든요. 1.8이니까 한 2mm 줄었네요. 춘혜 씨 역시 1.3cm였던 내장 지방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번엔 생혈액 검사를 통해 적혈구 상태를 확인해 볼 텐데요. 그때는 20개, 30개 뭉쳐있었어요. 네. 살이 빠지면 피가 맑아져요. 그래도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2주 전 한 대 뭉친 데다 찌그러져 있던 적혈구가 동그랗게 떨어져 있는 상태. 또한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져 정상 범위 내로 들어왔고요. 혈압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분은 솔직히 열심히 하셨어요. 두 분 다 체지방, 내장지방, 경동맥, 동맥, 죽상경화증 정도, 그다음에 생혈액 검사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건강 개선에 성공한 두 사람. 2주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니까 좀 기분은 좋고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식단도 이렇게 바꾼 것처럼 건강 관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한 만큼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은 이전이 저 건강하고 날씬한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제 폴리쿠사놀 섭취 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환자의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5에서 20mg이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